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이적행위 이거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적행위라는 이 발언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님 답지 않게 예, 좀 일단 과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산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폐쇄에 관한 감사를 앞두고서 자료를 삭제한 거는 잘못했죠. 그로 인해서 처벌도 받고 있고. 예, 그러나 작성된 자료의 내용 중에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이건 이제 별도로 살펴봐야 되고,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기안해 본 거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현 정부가 국민들 모르게 극비리의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기를 추진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문건을 놓고서 이적행위다,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발언은 전 지나치게 사안을 침소봉대하는 거고 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 답지 않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보여지는 행보랑 맞지 않는 발언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나치게 좀 강경 보수 일변도의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예. 행보와는 좀 다르게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집권이 가능하다. 이게 평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계신 정책 방향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최근 발언들을 보면 마치 과거에 보수 정당의 북풍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어떤 색깔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에 해오셨던 행보하고도 다르고, 과연 국민들이 그런 어떤 낡은 정치 문법에 호응할까라는 점에서 그다지 국민의힘에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경원 아까 전 의원과 인터뷰를 했고요. 또 그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이게 원전 게이트란 말까지 하면서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하는 방안은 94년에 북미 제네바 합의의 합의사항 이행의 후속 과제로서 실제 추진됐던 방안입니다. 예, 경수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캐도를 통해서 조기의 경수로를 제공하고 또 미국이 중유를 제공하고 이런 보상 방안이 진행되다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중단됐었죠. 때문에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지금도 그 시나리오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평가가 필요하나, 어쨌든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혹은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비핵화가 테이블에 오르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가능한 그 시나리오들을 검토해서 보고를 올렸을 텐데, 그걸 가지고서 원전 게이트다. 아니, 지금 국민들을 모르게 어떻게 북한에 원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 원자력 정책조차도 철저하게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미국 모르게 우리 독자적으로 한다는 거는. 때문에 그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명확한 어떤 전제를 토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걸 두고서 분명히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서 문건을 삭제한 건 잘못했지만 문건을 작성한 것도 잘못했다. 그거는 북에 몰래 국민들 모르게 원전을 지원하려고 한 거였다, 이렇게 단정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이제 일종의 신종 색깔론이자 제2의 북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여당 의원들의 반격 중에 보니까 아까 제가 인터뷰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렇고요. 그분은 이제 신북풍 공작이라 말씀하셨고 또 그 윤영찬 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편에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다 이렇게 또 해석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북한 원전 건설에 감사원이 검찰의 정보를 흘렸고 또 이걸 바탕으로 뭐 야당이 공세를 편다 이런 해석인 건데 이게 저는 네. 그런 해석도 예, 제가 무리가 있지 보기에는 않습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과한 의심이고요. 예. 이게 어쨌든 수사를 하다가 어떤 문건들이 삭제됐는지를 남아있는 그 데이터를 토대로 복원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제목들이 쭉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그 감사원과 검찰과 국민의힘과 언론까지 다 작당을 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궁지로 몰아내려는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예. 제가 보기엔 좀 과한 비판인 것 같고 과한 반론인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이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를 둘러싼 공방이 있겠죠. 예. 예. 그러나 이제 국민들 보기에도 그 좀 합리적인 선에서의 공방이라면 모르되 이걸 북에 뭐 몰래 원전을 지원하려고 했던 그런 그 시도였다. 네네. 혹은 반대로 이게 야당이 주도하는 정치 공작이다. 이게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과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뭐 USB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네네. 2018년 4월 그 도보다리 회담에서 당시에 이제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뭐 이런 건 정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정면 반박했거든요. 그 뭐 도보다리 위에서 몰래 USB를 전달한 거 아니냐. 네네. 그건 아니고요. 네. USB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청와대나 대통령께서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USB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게 담겨 있고 거기에 그 북한의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관련된 네. 이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미 발표된 사항이에요. 예. 근데 그 USB에 원전 지원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의심하는 건 그거는 이제 한미 관계나 국제 제재의 현실을 모르고 그걸 간과하고 하는 과도한 주장이죠. 만약 그런 걸 그런 지원 방안이 담긴 걸 넘겼다고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미국으로부터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정부가 어떻게 그런 걸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그 USB 건넨 건 맞지만 그 USB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것일 것이다라는 것도 좀 과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방금 전 저희가 그 윤건영 의원과 인터뷰할 때 말씀하신 그 USB에 이제 담긴 건 이제 신경제 구상이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뭐 그때 뭐 언론에 이제 공개된 건 아니었고요. 사실 그 내용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차라리 뭐 이런 그 USB에 담겼던 내용을 뭐 공개를 하면 어떨까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뭐. 그건 한번 뭐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원전을 건설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연장선에서 그걸 공개하는 게 꼭 바람직한지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건 정상회담의 의제였고 또 정상 간에 주고받은 문서를 우리가 다 공개하진 않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걸 그대로 공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꼭 바람직하지만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빗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제3대 단일화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에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생각인지가 중요하겠죠. 금태섭 의원으로서는 지금 이제 야권의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선 제안했던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논의가 아직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힘 후보 선출 뒤에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건데 그 전에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에서 출마한 안철수 후보와 본인과의 단일화를 먼저 추진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환기시키고 선거의 뭐 다이내믹스랄까요? 이런 걸 좀 높여보자.
그리고 진짜 서울 시민들에게 필요한 대안이 뭔지 논의해보자. 저는 금태섭 의원으로서는 네. 지금 추격하는 후보의 입장에 충분히 해볼 만한 제안이라고 보는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앞서 있는 후보로서 예. 굳이 국민의힘 후보도 아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도 남아있는데 금태섭 의원과의 선단일화에 응할까? 네네. 그 점 조금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응한다면 그 자체로 좀 어느 정도 주목도 받고 네. 단일화의 중간 어떤 징검다리 형태가 되긴 할 텐데 아마도 안철수 후보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는 그보다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더 지금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선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태섭 전 의원 입장에서는 뭐 손해 볼 게 없죠. 뭐 인지도 그렇죠. 확대라는 뭐 가장 기본적인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기자들한테 질문 받았을 때 좀 반응이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 보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빗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이제 원조 친문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예, 박영선 후보, 오상호 후보. 왜 이렇게들 하는 거로 봐야 됩니까? 일단 두 분 다 원조 친문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네. 친문 권리 당원들의 표심을 네. 이 경선 과정에서 잡기 위해서 네. 사실은 내가 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서울시장에 나간다. 예. 이런 어떤 그 포인트를 내세워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뭐 어느 정도 경선 과정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이나 이게 좀 그 과하면 네. 그리고 이게 정면에 선다면 오히려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네. 서울시장이 되려 한다.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이 문심 경쟁만 네. 보이는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여당 자치단체장의 귀책으로 인해서 네. 치러지는 선거에서 어떻게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고 또 실제 문제가 됐던 그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걸 이제 시민들 앞에서 말하는 게 후보로서 이 도리일 텐데 네. 지나치게 친문 경쟁에만 몰두한다면 글쎄 당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네. 본선까지 고려한다면 그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밑줄 한번 또 그어보겠습니다. 자, 정의당이 최근 그 김유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 수습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했습니다. 네. 지도부 총사퇴는 아닙니다. 이 같은 네.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저도 정의당의 당적을 예.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 당내에서 그 사후 수습을 위해서 이제 여러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또 여러 그 의견들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현재 지도부가 총사퇴하지는 않되 강은미 원내대표를 예.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빠르게 수습해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 예. 저는 뭐 현재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었을 텐데 네. 네. 뭐 그게 안 됐다면 예.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퇴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이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선은 뭐 비상대책위원회냐 총사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와 예. 또 어떤 그 문제 해결 방안을 국민들한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당장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원래는 오늘부터가 후보 선출 절차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출마한 후보들이 계셨고요. 네. 그러나 일단 그거를 잠정 연기했고 그에 대해서 네. 과연 이제 우리가 출마해야 되는가, 네. 후보를 낼 건가에 대해서 토론을 할 텐데 예. 명분상으로 보면 이게 이 성폭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별로 다르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 정당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게 저는 도의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민주당은 직접적인 선거에 이 원인을 제공한 귀책 사유가 있고 예. 그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네. 정의당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후보 내지 말라. 네. 당원 개정에서 후보 내는 거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더더군다나 지금 후보를 낸다는 거는
국민들에 대한 도의도 아니고 예. 또 정치적인 명분도 없고 실제 선거운동이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부터 정의당이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나겠다는 네. 그런 어떤 각오와 그런 자세를 국민들께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 손성환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취임 초부터 중국과 마찰음 내는 모습입니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중국을 상대로 전방위 공세 펼치고 있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27일이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 화웨이 등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들이 만든 통신 장비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통신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 동맹과 협력하겠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미국 동맹의 정보를 빼내려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중국을 규정한 것이죠. 이렇게 일단은 기조가 적대라는 면에서 뭔가 모양새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중국을 1대1로 상대하는 대신 국제사회와 동맹국과 함께 이렇게 포위하고 좀 따돌리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네. 미국 네네. 네, 그러면 한국까지도 이제 같이 포괄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지금 미중 신냉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죠. 4가지 대중국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종 불평등, 경제 불평등 등 미국 내부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예. 이를 집안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 정리. 예.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동맹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지만 동맹과 합치면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세 번째는 네. 인공지능 등 기술 경쟁에 투자하는 것. 마지막은 행동할 준비를 하고 분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그 두 번째 부분 있잖아요. 동맹. 네. 이걸 좀 봐야 되겠는데. 동맹국을 통해서 견제한다. 이거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때랑 좀 많이 다르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 꾸린 협의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쿼드라고 하죠. 쿼드? 네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 견제를 위해 꾸린 4개국 협의체죠. 말씀해주신 쿼드는 예. 계승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쿼드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인 일본과 호주, 여기에다가 비동맹국 지위를 고수하던 인도까지 합류해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견제용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런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과 결별을 선언했지만서도 쿼드 협의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또 설리번 보좌관은 쿼드의 경우 이를 강화하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전 정부가 취하지 않은 조처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 4개국 외에도 주변 동맹국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다는 의향을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이제 바이든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유산을 다 이제 삭제하겠다, 정리하겠다 그랬는데 이 쿼드 협의체만큼은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주변국이란 게 뭐 당연히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과거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냈고요. 예. 한국이 대상국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낳은 바 있습니다. 특히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유럽의 연합 방위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를 본떠서 인도 태평양판 다자 안보틀로 쿼드 플러스를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첨예한 와중에 한국은 그동안 쿼드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 이러면서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요.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또 쿼드 확대를 둘러싸고 아무래도 우리가 또 고래 싸움에 낀 새우처럼 그런 비슷한 고민에 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그 변이 바이러스 이제 공포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 남아공에서 그 코로나 감염자가 또 변이 바이러스에 또 재감염되는 사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남아공 보건 전문가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몇 달 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다시 신종에 재감염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미 한 차례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이 변이에 다시 또 감염됐다는 거죠. 지금 남아공발 변이는 기존 코로나보다 더 중증을 유발하거나 치명률을 높이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전파력이 더 강한 바이러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소장은 첫 감염으로 면역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면역이 두 번째 감염을 방지할 만큼은 좋진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현재로서는 면역에 의한 보호보다는 백신 접종이 중증 질환을 방지하는 데 50에서 88%의 효능을 가졌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훨씬 효과가 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네. 뭐 재감염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재감염 되더라도 중증,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네네. 이런 설명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제 확산 속도가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모두 30개 주에서 434명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틀 전보다 100명 증가한 것이고요. 또 다른 변이에 감염된 환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미네소타주에서는 브라질발 감염자가 1명 나왔고요. 남아공발 변이도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메릴랜드주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영국발 변이의 경우 70개국 이상으로 확산을 했고 남아공 변이는 31개 나라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백신 접종 얘기하면 그 코로나 종결을 뭐 자주 얘기하는데 그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당연히 그 이런 코로나 뭐 종결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변이의 출현이 전 세계적 보건 재앙의 종결을 위협하고 있다. 즉 팬데믹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메시지를 과학자들이 내놓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염병 학자들 사이에는 전염성이 더 강한 바이러스에 대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면역 형성된 사람들의 비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런 합의가 있다고 본다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약 70%의 인구가 백신을 맞거나 자연 면역을 획득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CDC의 제이 버틀러 부국장은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가 지배종이 된다면 집단 면역에 필요한 기준이 80에서 85% 범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지금 기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변이에 재차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그 백신 중 하나인 노바백스가 개발한 백신이 남아공에서 퍼지고 있는 새로운 변이에 현저하게 효력이 낮은 것도 나타난 것도 이렇게 집단 면역 달성 시점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고요. 미국 국립보건원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추가로 만약에 변이가 두어 차례 더 나타난다면 정말로 걱정하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해서 80%의 접종률에 도달하고 백신의 저항력이 강한 다른 변이가 출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람들이 계속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해서 전염성이 강한 변이가 미국을 휩쓸고 또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 이런 자연 면역이 모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콜린스 원장은 이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백신을 처음부터 다시 재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백신 얘기.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곧 백신이 들어옵니다만 유럽에서는 이제 뭐 지난해 12월 초부터 특히 영국부터 해가지고 뭐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근데 뭐 이게 백신 공급 때문에 막 그 잡음이 좀 많이 들립니다 보니까 유럽에서.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고령자에 대한 안정성 우려 그리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정부에 이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예. 마크롱 대통령은 65세 이상에게는 백신이 무효한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앞서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미만에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마크롱 대통령까지 불신의 뜻을 밝힌 거죠.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의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해서도 저격성 발언 이어나갔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서는 1, 2차 백신 접종 간격을 최대 12주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한 차례 접종으로는 면역이 덜 갖춰져서 바이러스가 적응하게 된다. 그래서 변이가 퍼질 수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은 꼬집었고요. 예. 영국은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영국 정치권과 과학계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비상식적이며 거짓이다. 이렇게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예, 자 영국과 프랑스 간의 기싸움. 근데 또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또 무슨 또 뭐 전쟁이라고 좀 표현을 하네 보니까 백신 전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유럽 내 백신 부족 사태가 급기야 영국과 유럽연합 간 백신 전쟁으로 비화했습니다. 지금 갈등에 불을 당긴 건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제조사죠.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예. 생산 설비 문제로 1분기 유럽연합 공급 물량을 60% 감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EU가 지금 영국에서 생산된 백신을 가져와서라도 공급량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과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영국 생산부는 영국에 우선 공급돼야 된다. 이렇게 맞섰고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조 시설은 지금 영국과 유럽연합 각각 두 곳에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영국 생산분도 유럽연합과의 공급 계약에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예. 나아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개시한 영국에 유럽연합 그 생산분이 건너간 게 아니냐 우리 조사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느 공급망이든 현지 생산분을 우선 공급한다면서 의혹을 일축을 했고요. 영국도 계약된 1억 회분을 먼저 우리 자국에 공급한 뒤에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EU가 또 아스트라제네카 공장까지 쳐들어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초강수를 뒀는데요. 벨기에 보건당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28일 벨기에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예. 조사관들이 점검 과정에서 백신 공정에 지연이 있음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은 전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은 당초 유럽 밖으로 백신 수출을 막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조치가 발효가 되면요, 그 EU 관세 당국은 권역 밖으로 백신을 수출할 때마다 EU 집행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생산분을 유럽연합 밖으로 수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위협인 셈인 거죠. 예. 그래요. 결국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이건 백신 국수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EU는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손성훈 기자였습니다.